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가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접촉자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확진자와 같은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접촉자는 1명입니다. 이 접촉자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던 승객으로 제주의 주소지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 접촉자가 입국 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당일인 지난달 23일 제주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접촉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제주 도착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29일 두 번째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오늘 이 접촉자에 대해 3차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은 지침상 수동 감시 대상자. 9일차에 하게 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격리 해제전 검사가 한 번 남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해외에서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열흘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 입국 후 3차례에 걸쳐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주 지역사회에 대한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유입됐다는 기사도 지금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혹시 내가 걸리진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큰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았어도 좀 많이 불안해요. 오늘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명. 제주시 한림읍의 식당과 목욕탕에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인근 보건소에는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의 발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 오미크론 변이 유입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이달부터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재택 치료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어기고 보건소 인력을 재택 치료 지원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주하는 한 공동주택. 방역 직원이 치료 키트가 담긴 상자를 집 앞에 배송합니다. 매일 유선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송 요청 업무도 맡고 있는 인력은 32명. 모두 보건소 소속 직원들입니다. 의료기관 인하가 없는 걸 담당하다가 재택 치료 환자가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호 앱 설치하고 무슨 것하고 재택치료 키트 같은 거 이송하고 환자 이송 같이 3개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주도가 보건소 인력을 재택 치료에 투입한 것은 지침 위반이라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는 전담 조직 재택 치료 관리팀을 구성할 때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승하 도의원은 제주도가 관련 지침을 어긴 데다 내년에 관련 업무를 맡을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인력이 최소 현원은 채워야 되는데 겸직으로 과연 우리가 재택치료 시스템을 제주에서 잘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1월 달에 이제 인원수는 보충해 주는 거는 대충 얘기가 되고요. 확실히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급속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확진자 관리와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전담병원으로 이렇게 24시간 언제 어디든지 이렇게 즉시 이송할 수 있는 이런 이송 체계가 이렇게 구축이 돼 있냐 이거요. 병원으로 이송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재택치료와 관련해 환기구가 하나인 공동주택의 경우 감염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양영식 의원의 질문에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 방역당국의 조사와 판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내년부터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와 이같이 협의하고
제주도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흘째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지방 잠행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순천과 여수, 제주 등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려고 제주에 왔다며 4.3 후속 해결을 대선 공약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당 공식 일정을 취소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제주 4.3 평화공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4.3 평화공원을 찾은 이준석 대표 옆에는 김용태 최고위원과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위령재단의 헌화와 분양을 한 뒤 유족 입장에서 4.3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그리고 행방불명되신 분들, 그리고 또 다치신 분들, 그리고 수용되신 분들 모두 명예가 회복되고 항상 그분들을 위하는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동백꽃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글을 남긴 이 대표는 4.3 평화공원 참배에 앞서 오임종 4.3 유족회장과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등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이준석 대표는 이달 국회에서 다룰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고 미진한 4.3 피해자 배보상 부분은 대선 공약에 포함해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다른 과거사 대법 판결에 근거해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 희생자 배보상금을 1억 3천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현영화 4.3 특별위원장의 요청에 이 대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특별법이 잘 통과돼서 되도록 하겠고 진짜 이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어제 부산과 여수를 거쳐 오늘 아침 배편으로 제주에 온 이준석 대표는 당초 제주 시내 모처에서 오임종 4.3 유족회장과 비공식으로 만나려다 언론에 알려지면서 급히 일정을 바꿔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제주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2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상승해 2011년 8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보일러 등유가 64% 급등하는 등 기름값이 일제히 올랐고 농축수산물도 1년 전보다 6.7% 뛰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7년여 만에 제주와 인천 노선을 운항할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시험 운항에 나서 제주항에 입항했습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2만 7천 톤급으로 승객 850명과 승용차 487대를 실을 수 있고 침수나 화재 등에 대비한 해상 탈출 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췄습니다. 여객선은 오는 10월에 정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제주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2차 총파업을 실시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조리사 등이 파업에 참가한 14개 학교 중 12곳에 대체급식을 제공하고 나머지 2곳은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해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10월 1차 파업 때보다 줄어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21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의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52살 박모 씨가 형사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씨는 최저 1급에 200여일 구금 일수를 곱해 7,700만 원을 형사 보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JDC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스타트업 기업 투자자 등을 초청해 혁신 스타트업 사업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JDC는 앞으로 ICT 창업기업과 자율 전기자동차 분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금과 전문 분야 교육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중앙사거리에 횡단보도와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승강기가 완공됐습니다. 제주시는 중앙사거리에 횡단보도와 지하상가 출입구 10곳에 엘리베이터 4곳과 에스컬레이터 6곳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제주시 중앙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사업은 지난 1983년 지하상가 운영 시작 이후 주민과 상인의 사이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올해 3월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옛 탐라대 부지 매각 대금을 부실하게 집행하는 등 재정과 학사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과 제주국제대학교에 행정상 조치 72건과 관련자 18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위가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국제대는 옛 탐라대 부지 매각 대금 중 100억 원을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27억여 원만 투입하는 등 제주도와 협의 없이 집행계획을 변경하고 출석 시수가 부족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대학 운영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6일부터 2주 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